3장 소비자 및 생산자의 선택입니다. 소비자와 생산자의 선택은 조금 산수적인 그러한 측면으로 설명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전에 먼저 소비자의 선택이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소비자는 일단은 먹고 놀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러한 거죠. 근데 먹고 놀려면 일을 해야 됩니다. 일을 해서 임금을 벌어들이고 그걸 가지고 소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소비를 하는 것이 지금 뭐 자신의 능력만큼 벌어들여서 자신이 원하는 만큼 소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소비를 많이 하려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러한 구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에 맡겨 놓으면 시장에서 어떠한 상품들이 팔리고 그 상품을 소비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만족을 더 많이 느끼기 위해서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이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그죠? 자신의 생각과 사회에 주어진 그러한 생각들이 사회에서 결정되는 그러한 가격들이 많이 다른 경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자신은 굉장히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데 상대들은 굉장히 낮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그죠? 물론 뭐 어떠한 이유에서건 산속에서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도 들죠. 그 사람들이 뭐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사회에서 떨어져 있고 싶은 뭐 그런 생각들을 뭐 갖게 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꼭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이 좋아서 산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소비 활동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자신이 채취하는 그러한 노력만큼 산에서 얻어다가 지금 자기가 소비하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죠. 로빈슨 크루소의 경제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 과일을 가져올까 아니면 물고기를 잡을까 뭐 이런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일과를 생각을 하고 자신이 어떻게 지금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얼마만큼의 소비를 할지를 결정을 하게 된다 이거죠. 소득이 결정되면 자기가 소비할 수 있는 예산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 구간이 결정이 돼요. 어느 정도 나는 소비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각각 상품을 상품 1부터 뭐 10까지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00가지의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건 뭐 일정한 상품을 소비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만족도를 최상으로 가져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쓰질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러한 것은 소비자들이 이러한 행위들을 할 때 함부로 하지는 않더라. 여러분들도 다들 함부로 지금 뭐 소비 활동을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으시죠, 그죠? 그래서 자신들이 다 지금 뭐랄까요, 신중하게 자신의 미래를 생각을 하고 미래의 소득을 생각을 하고 미래의 소비를 생각을 하고 그러고선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제 만족이다라고 한다면 주관적이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주관적인 개념이죠. 만족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떤 상품을 소비하는데 그 상품에 대해서 만족을 느껴? 라고 한다면 나는 만족을 느껴. 얼마만큼? 이만큼. 그만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상당히 주관적이다 이런 얘기죠. 만족도 체계도 다릅니다. 이 체계도 달라서 이 A라는 상품보단 B라는 상품이 낫고 B라는 상품보단 C라는 상품이 낫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떠한 소비에 대해서는 선호도를 지금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선호도를 비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 우위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고요. 현시 선호설 뭐 이런 것도 얘기하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수치로도 표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것을 1부터 100까지 또는 1부터 1000까지 뭐 이런 숫자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당신이 지금 오늘 한 끼의 점심은 어느 정도의 만족을 가졌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상당히 귀중한 그러한 시간이죠. 한 끼의 식사라고 한다 그러면 우습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는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는 그냥 뭐 습관에 따라서 뭐 사람들마다 주관적으로 다를 수는 있지만은 일단은 뭐 그 상당히 귀중한 시간이라고 얘기한다면 틀리진 않습니다. 상당히 주관적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상품, 만약에 냉면이다. 그리고 짜장면이다. 전에는 자장면 이렇게 쓰라고 얘기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안 쓰고 짜장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짜장면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보자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짜장면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짜장면만 보게 되면 뭐 미친 듯이 흡입하는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냉면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냉면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게 생각하는 사람이 짜장면은 상당히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죠. 이 짜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음식이라고 보기가 사실 좀 어렵죠. 음식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심한가요? 하여간 이 그 칼로리 덩어리라고 그냥 생각하게 되면 맞을 겁니다. 근데 냉면 같은 경우는 상당한 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만들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냉면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높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냉면 가격이 훨씬 더 짜장면 가격보다 높죠. 사람들마다 이러한 상품에 대한 가치를 상당히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다. 주관적인 만족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 얘기는 우리가 효용을 얘기를 할 때 비교를 하면서 어떠한 경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사용하는 그러한 사례입니다. 자, 한계 효용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있습니다.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한계라는 개념, 마지날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이 한계라는 게 마지날. 요새는 뭐 한자 대신에 영어로 많이 옮기죠, 그죠? 마지날. 그래서 지금 소비를 한 단위를 변화시켰을 때 여기에 대해서 증가하게 되는 효용, 만족도의 변화분, 효용의 변화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를 한 단위, 그러니까 마지막 소비 한 단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10개를 소비했어요. 10개를 소비했다라고 한다면 9개에서 10번째 소비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그 상품에 대한 효용을 우리는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라는 개념은 한계로 이루어진다, 한계로 만들어진다, 뭐 이런 거 우리가 앞에서 본 적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먹을 거야 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 한 단위의 효용이 얼마만큼이냐. 마지막 한 단위 10번째를 딱 먹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발생되는 효용이 100이야. 그러면 수치로 얘기하게 되면 만약에 이것을 화폐 가치로 얘기해서 100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마지막 한 단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만큼까지만 이 상품에 대한 가격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죠. 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100원을 지불해서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는 이 100원, 100보다는 높은 그러한 효용을 가졌어요. 이미. 근데 마지막 한 단위가 100이야. 그러면 지금 100만큼의 효용을 얻고 100만큼의 가격을 지불했어. 만약에 한 단위를 더 소비를 한다. 그렇게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은데 사실 먹은 거야. 그럼 80원 정도 낼까 말까. 50원 정도 낼까 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시장에서의 가격은 이미 100원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상품에 대한 가격을 100이라는 가치로 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10개 이상 소비를 안 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이러한 만족도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계 효용은 체감합니다. 한계 효용이 체감하는 것은 법칙입니다. 어떠한 상품을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한번 대입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다못해 돈의 한계 효용도 체감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갖는다. 그러면 처음에 하나도 없던 사람이 100만 원 갖는 거랑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갖고 있는 100만 원을 더 갖는 거랑 추가로 하나도 없던 사람이 100만 원을 더 가졌어. 1조를 갖고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더. 비교가 안 되죠. 어느 사람이 누가 더 만족도가 100만 원에 대한 마지막 한 단위의 100만 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면 누가 더 효용이 이 100만 원에 대해서 높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더 높게 생각하죠. 만약에 이 사람이 1조까지 돈을 벌었다라고 할 때 마지막 한 단위의 100만 원은 거의 돈도 아니죠. 이건 뭐 그냥 이 잔고에서 자기의 회계장부에서 있는지 없는지 숫자로만 나타날 뿐이지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만족을 달리한다 이런 거는 없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상품이건 지금 한계 효용은 체감한다. 한계 효용은 소비량이 증가하면서 감소하는 그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총 효용이 감소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총 효용은 증가하는 수준을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한 단위에 만약에 지금 그 소비가 지금 효용이 거의 0이 되는 점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거의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포화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포화점을 만약에 지났다, 이걸 지나서 더 소비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고문이 되는 거죠. 빵 고문, 물 고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상은 소비하려고 하지 않는다. 자의적으로 남들이 억지로 먹이면 고문 당하는 거죠. 그죠? 그러한 경우는 사실은 보고 싶진 않죠. 그죠? 돈 고문을 당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하죠. 그죠? 돈 고문 당해 보고 싶다. 한계 효용이 0이 되는 지점까지 그걸 지나서 지금 뭐 그 더 추가로 생기는 돈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얘기는 다르죠, 그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우리가 소비를 하는 자기의 그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소비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자신의 소득이 그 소비가 추가되는 소비가 효용을 감소시키는 수준까지는 사람들은 가지 않는다, 소비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래프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만약에 한 단위 한 단위 증가하면서 지금 여기서 추가로 증가하는 효용이 여기 한 단위 증가하는 효용, 이걸 한계 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단위 증가하는 효용, 한 단위 소비 증가에 증가하는 효용, 여기에서 한계 효용을 보게 되면 점점 감소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은 볼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지점을 가게 되면 더 이상 소비를 하더라도 효용이 더 증가하지 않는 그러한 점이 분명 존재한다. 이런 거죠.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점까지 가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맞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가 된다. 이러한 그 포화점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분명 저런 점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것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제는 무차별 곡선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이 효용이라는 것이 한 상품 한 개에 대한 상품 일에 대한 그 효용을 그려놓은 거예요. 근데 상품을 하나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상품을 둘을 소비를 하는 거죠. 상품 1, 상품 2. 그러면 여기에서 효용을 우리가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3차원 공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러한 형태로 상품 1, 상품 2, 그리고 여기가 효용. 그러면 상품 1의 소비가 증가하면서 늘어나는 효용이 있을 테고, 상품 2가 증가하면서 소비의 증가가 되면서 늘어나는 효용이 있을 테고, 그러면 이렇게 산 모양의 3차원 공간을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을 거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효용을 일정한 수준으로 땅 해서 잘라서 본다 그러면 이 일정한 수준에서 잘라서 본다 그러면 이 산 전체 3차원 공간에 있는 산 전체를 지금 단면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단면을 만들어 놓는 걸 생각을 하다 보면 이것에 어떠한 이러한 지금 그 등고선 같은 그런 모형을 상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수준의 효용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그래프로 그려놓으면 이것을 무차별 곡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재화를 하나만 소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재화를 소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된다 이겁니다. X라는 재화와 Y라는 재화를 동시에 소비할 때 물론 여기서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지만 이것을 효용이 이것을 만약에 효용의 수준을 이 평면에다가 그려놓는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제일 낮은 이것보다 더 높은 이것보다 더 높은 아주 더 높은 저 멀리까지 가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원점에서 더 멀어질수록 효용이 더 높은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한다면 동일한 효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2점이나 효용이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이 높은 데서 땅 잘라가지고선 한 점에서만 그 한 효용 수준을 그려놓는 그러한 것이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 상품의 소비량을 보게 되면 Y제와 X제와 이 소비량이 다르죠. 그죠? 이쪽에서도 보게 되면 Y2, X2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이 점하고 이 점하고의 소비점은 달라요. 근데 지금 X를 더 많이 소비하느냐 Y를 더 많이 소비하느냐 하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효용 수준은 일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치한다 동일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선상에서의 효용은 다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무차별하다 indifference curve다 이러한 얘기죠. 동일한 효용을 유지를 할 수 있는 소비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이러한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우리는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보다 보면 어떠한 얘기를 더 할 수가 있느냐 하면 지금까지 배워왔던 것만 가지고선도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가 없다. 만약에 이러한 무차별 곡선과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이러한 무차별 곡선과 이러한 무차별 곡선이 지금 교차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얘랑 같아요. 근데 얘랑도 같아야 되는 거죠. 1과 2가 같은데 2와 3도 같아야 된다 이거죠. 1과 2는 같아요. 그죠? 그리고 1과 3도 같아요. 그러면 2와 3도 같아야 되는데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왜? 지금 이렇게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의 소비량은 같은데 X의 소비량이 달라. 그런데 어떻게 얘랑 소비 효용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무차별 곡선은 교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교차하는 거를 볼 수는 없죠, 사실은. 그죠? 안 되는 거죠. 또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얘기냐?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다라고 원점에서 볼 때 볼록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를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걸 보다 보면 지금 여기에서의 기울기하고 여기에서의 기울기랑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다른 겁니다. 가면 갈수록 기울기가 완만해지는 거예요. 절대값으로 우리는 이게 완만해지는 거죠. 가파르다, 완만하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 이유는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가 1대1의 비율로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제화와 Y제화를 1대1 정도의 수준으로 옮겨가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유지할 수 있다. 근데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훨씬 더 많은 X제화를 더 소비를 해줘야 지금 Y제화를 포기한 것만큼 지금 이 효용을 가져갈 수가 있다 이거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여기는 X의 소비가 한 10배밖에 안 돼. 여기는 X의 소비가 한 20개야. 여기에서 이 갈 만큼 간 거죠. 먹을 만큼 먹은 거예요. 한계 효용이 감소할 만큼 감소한 상태죠. 여기에서 추가로 X를 소비를 더 해봐야 효용이 증가될 수 있는 게 점점 더 작아지는 거죠. 근데 Y는 소비를 훨씬 더 적게 하고 있는 거죠. 한계 효용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만 포기를 해도 추가로 얻어야 되는 효용이 굉장히 많은데 X의 소비량을 보게 되면 X의 소비량을 한참 더 늘려줘야
간신히 얘랑 같아지는 그러한 점을 찾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기울기보다 이쪽의 기울기가 더 완만한 그러한 상태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한계 효용이 체감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한계 대체율 체감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할 수 있어요. 한계 대체율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을 유지를 하는데 말이죠. 지금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 선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효용이에요. 유틸리티. 효용이죠. 근데 이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재화의 그 변화량이에요. 소비량의 변화. 근데 소비량의 변화이지만 사실은 소비량의 변화에 따라서 발생되고 있는 효용의 변화를 그 비율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x, y 이만큼 대신에 이만큼의 x 뭐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러한 만큼의 y가 변화했을 때 얼마만큼의 효용이 달라지게 되고 y 때문에 달라지는 효용, 그죠? 이만큼의 x 때문에 달라지게 되는 x 때문에 변하는 효용.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한계 대체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비율이 점점 지금 그 완만해지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본다 이런 얘기죠. 저기다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였잖아요, 그죠? 절대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한계 대체율 그렇게 되게 되면 수학적으로 산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자는 게 아니라 효용의 변화, 한계 효용의 변화, 그리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이러한 개념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것을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이라고 부르는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자. 그래서 일단은 그 무차별 곡선을 효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의 변화량을 얘기를 할 때 상품 소비의 변화량을 얘기할 때 이것을 상품 소비에 의한 효용의 변화로 바꾸어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 비율을 생각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비율과 여기에서의 비율을 보면 얘가 훨씬 더 큰 거죠. 얘가 점점 작아지는 거죠. 델타 x가 더 훨씬 델타 x에 따른 지금 유틸리티의 변화 mux가 훨씬 더 작아지는 거죠. 그죠? 그죠? 아니죠. 한 단위로만 생각하면 그래야죠. 근데 지금 여기에 MUX 전체를 보게 되면 동일한 효용을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변화량이니까 총 전체의 이 그 한계 효용을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변화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이것의 기울기 만약에 이 점에서의 변화라고 생각을 한다면 일정한 변화량이 아주 미세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이 한 점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MUX하고 MUY 이쪽에 MUX하고 MUY를 생각을 해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얘가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더 많은 소비를 했으니까 마지막 한 단위에서 더 낮은 얘는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상태가 되겠죠. 대신에 얘는 훨씬 더 높은 그러한 상태가 될 거고 얘는 훨씬 더 낮은 그러한 상태가 될 거다 이런 얘기죠. Y 소비가 더 많았기 때문에 그죠? Y 소비의 마지막 한 단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이러한 효용을 여기서 X의 마지막 한 단위에서 발생되고 있는 효용을 여기에서 MUX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한계 대체율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자, 이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한계 대체율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보게 되었다. 자, 이제 예산선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산선이라고 얘기한다면 주어진 소득으로 구입할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상품이 만약에 X라는 상품과 Y라는 상품이 있어. 근데 X라는 상품은 X라는 가격이 X의 상품 가격이 있고 Y라는 상품은 Y라는 상품의 가격이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거죠. 이 소비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그러한 사회적인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이 만약에 100이다. 근데 X의 가격은 10이고 Y의 가격도 10이다 라고 하게 된다면 이 100을 가지고선 소비할 수 있는 거는 X 곱하기 10 더하기 Y 곱하기 10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그래프를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것을 일반화해서 px 곱하기 x, py 곱하기 y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만약에 기울기를 구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y로 정리를 하게 되면 되죠. 이것을 y로 정리를 하면 y는 i 마이너스 px에 그리고 곱하기 x 나누기 py 여기도 py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는 이 점은 x가 0일 때 x가 0이라고 한다면 이 점이 잡히는 거죠. 이 점은 i 나누기 py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소득이 100일 때 지금 y의 가격이 10이면 여기는 10 이렇게 되겠죠. 10개를 소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 px분의 py, py분의 px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선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예선선의 기울기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만약에 이 점에서 만약에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이 점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할 때 얘가 갖고 있는 소득을 전부 다 소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x와 y를 이만큼씩 소비할 거야. B라는 점에서 소비를 한다라고 한다면 자기가 갖고 있는 소득을 다 쓰지 않는 경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저축을 하겠죠. 근데 효용을 극대화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자기가 버는 걸 다 쓰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죠. 이러한 점에서는 소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점에서는 소비가 불가능하죠. 꿈의 점이죠. X도 더 많이, Y도 더 많이 이렇게 하지만 너는 소득이 아직 부족해. 이를 더해라. 이를 더해서 이렇게 그 예산선을 갖다 밖으로 늘리게 되면 그 다음에는 너 여기서 소비가 가능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소비하고 있는 사람이 난 여기가 너무 행복해 라고 한다면 너는 더 이상 그렇게 일을 할 필요가 없어. 여기까지만 벌어도 충분해. 너의 삶의 행복을 행복을 위해서는 여기까지만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차별 곡선도 사실은 이것도 지금 어떻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면 기울기를 u라는 것을 x와 y의 함수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을 u0 일정 수준의 지금 효용이죠. 100 equal to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죠? 100은 효용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x와 y의 조합이 따로따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것을 우리는 사실은 전미분을 해가지고 dx분의 dy를 찾으면 muy분의 mux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사실 뭐 보게 되면 지금 du dx du dy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이것이 0 되는 거죠. 점유분을 하게 되면 전체가 다 한꺼번에 사실은 뭐 좀 더 복잡해진다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냥 뭐 산수적인 그러한 거니까 이래서 이것을 du분의 dx로 지금 만들어 놓으면 muy분의 이것이 du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소비량 x의 변화에 따른 지금 그 소비의 효용의 변화 이거 얘기하는 거니까 이것이 mux가 되고 얘는 지금 y 소비의 변화에 따른 효용의 변화 그러니까 muy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우리 표시하는 게 그러니까 한계 효용이라는 그러한 개념이 y 소비의 변화에 따른 효용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x 소비에 따른 효용의 변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효용 함수라는 것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거 일반 함수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효용은 x와 y의 소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상수값 10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걸 여기를 만약에 a로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일반화해서 a로 얘기를 한다면 여기에 그 효용의 수준 이것이 a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점미분을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x와 y가 동시에 변하는 것을 모두 다 같이 변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 얘는 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0이죠. 미분한다고 얘기할 때 얼마만큼의 변화가 있습니까? 얘는 변하지 않으니까 0. x가 미세하게 변할 때 그 효용은 얼마나 변합니까? y가 미세하게 변할 때 효용은 얼마나 변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기울기를 보게 되면 MUY분의 MUX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 지금 여기에서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받고 지금 여기에서는 그 예산선의 기울기를 받고 그럼 이것을 두 개를 합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됩니다.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점을 우리가 찾는 걸로 얘기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를 일단 좀 지워놓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그 효용 극대화에 대해서 보자. 효용 극대화라고 얘기한다면 자신이 갖고 있는 소득을 가지고 얘는 소비할 수 있는 구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그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자신만의 효용 체계가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나의 만족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러한 점을 우리는 효용 극대점으로 우리는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x를 이만큼 y를 이만큼 소비를 할 때 이 사람은 효용이 극대가 될 거야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만약에 무차별 곡선이 여기서 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소비를 하게 되면 여기 또는 여기를 소비를 해야 지금 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소득을 다 사용하면서 효용을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이보다 더 높은 효용점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여기서 소비하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게 나아요. 여기서 소비하는 것보단 이렇게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Y 소비를 너무 많이 하고 있네. Y 소비를 줄이고 X 소비를 좀 늘려줘. 그러면 더 높은 효용으로 갈 거야. 지금 만약에 이러한 점에서 소비를 하고 있다면 야 X 소비를 더 많이 소비하고 있네. X 소비를 좀 줄이고 Y 소비를 좀 늘려줘. 그러면 너는 더 나은 효용점으로 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보다 더 높은 효용점 가지고 싶지만 소득이 없어서 안 돼요. 너는 그거 살 수가 없어. 그만큼 이렇게 지금 그 소비를 하고 싶으면 일을 더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어떠한 것을 보냐면 예선선과 무차별 곡선이 딱 일치하는 이러한 점을 찾을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러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가만히 또 들여다 보니까 예선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일치하는 그러한 점이더라 이러한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더라. 자, 여기를 한번 보자. 아까 여기는 다 얘기했는데, 그죠? 지금 이러한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이거죠. 이 점을 생각하게 되면 지금 이 점에서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이렇게 생겼죠. 근데 예선선의 기울기는 지금 이렇습니다. 그래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얘가 훨씬 더 커요. 얘가 훨씬 더 가팔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 가파른 것을 조금 더 완만하게 만들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MUY 얘 전체를 줄이기 위해서는 MUX를 늘리고 MUY를 줄여야 돼요. 거꾸로죠. 그죠? 큰일 날 뻔했죠. MUX를 늘리고 가만있어 봐. 잠깐만. 여기서
여기 내가 이거를 MUX, MU 맞죠? 그죠? 지금 여기에서 지금 A점에서는 지금 이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줄인다라고 한다면 얘를 줄이고 MUY를 늘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얘를 늘리기 위해서는 Y의 소비를 줄여야 돼요. 얘를 줄이기 위해서는 X의 소비를 늘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Y의 소비를 줄이고 X의 소비를 늘린다. 우리는 직관적으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을 아니까 Y를 줄이고 X를 더 늘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이 반대에서는 또 반대편으로 X를 줄이고 Y를 늘리는 이러한 것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계효용 이걸 보다 보면 항상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다가 보게 되면 이게 엉켰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간혹 그렇게 엉키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네, 여러분들 하나씩 가만 들여다보면 잘 풀어낼 수 있을 거다. 설명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것이 일치가 되는 점까지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일치가 되는 점이다. 그 일치가 되는 점이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px, py가 mux, my 이것이 비율이 같아지는 거죠. 자, 이 비율이 같아지는 거지 이 소비량이 같아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 비율이 같아진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x와 y의 소비량이 같아지는 건 절대 아니다. 근데 px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이건 시장 가격이에요. 그죠? 근데 mux라는 것은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개인의 상품에 대한 가치예요. 이것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근데 시장에서 결정하고 있는 이러한 어떠한 시장에서 보고 있는 X에 대한 상품의 가치, 시장의 상품 가치, 어떻게 보게 되면 사회적인 가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사회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 이 상품에 대한 가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과 개인의 상품에 대한 가치는 다 달라요. 그죠? 이것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얘랑 같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얘랑은 다르지만 얘의 비율과 얘의 비율은 같아요.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것이 이해가 되는 그러한 바로 이해가 되셨다라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한 가치는 달라. 근데 그 상품을 소비하는 비율은 사회적으로 보나 이 개인적으로 보나 이 비율은 같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분명 느껴지실 거다 이러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뭐랄까요? 냉면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아요. 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만약에 PX가 냉면이다. 냉면 가격이다. PY가 지금 만약에 짜장면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이게 굉장히 가치가 낮다라고 생각하고 이건 굉장히 가치가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근데 가치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얘도 상당히 높은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돼서 어떠한 점을 찾았어요. 그리고 MUY는 분명히 소비를 전혀 안 하진 않죠. 별로 이렇게 가치 높게 두진 않지만 친구들이랑 가서 어쩔 수 없이 한 젓가락 하게 된다든가 이런 경우들은 있죠. 그럼 여기서 끝나요. 그죠? 굉장히 상당히 가치가 낮은데 아주 조금만 소비를 해도 내가 갖고 있는 이 상품에 대한 가치가 낮기 때문에 얘의 증가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얘랑 맞춰주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 사람들에 따라서 이 소비량은 다 달라요. 하지만 이 비율은 같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더 싫어하는 거는 좀 덜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회적인 가치와 개인적인 그런 가치를 지금 일치시켜 나가는
그러한 행위들을 하면서 살아가더라. 사람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이 효용국대화 조건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동일한 소비량을 갖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가 않죠. 각각 사람들은 제각기 다른 소비량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율은 같아요. 이 비율은 같더라. 이것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효용 체계다.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가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는 별 문제 없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원하는 그러한 상품들을 찾아가면서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먼저 상품을 분배하는 이러한 상태를 보게 될 것이고, 이것이 시장 경제의 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효용 극대화를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다 보면 여기서 도대체 뭔 얘기하죠 그러는 거야? 라고 보면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는 이러한 가격이 사람들의 어떠한 상품을 얼마만큼 소비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러한 것으로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도 나쁠 건 없다. 오히려 효용을 더 사회 전체의 효용을 더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지금 시장 경제 체제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효용 극대화 이래서 개인의 소비 행태, 뭐 한계 효용, 뭐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 소비자 선택 이론이라는 것을 보더라도 결국에는 우리는 어떠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효용 극대화 조건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시장 경제의 우수성에 대해서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소비자 선택 여기까지 하도록 하시죠.